안녕하세요. 제 삶을 겉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탄탄대로 위를 달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버지는 여러 개의 분점을 가진 중견 입시학원을 운영하셨고, 저는 그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 학원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학원과의 생리를 보고 자랐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사업을 돕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취업 걱정, 돈 걱정 없이 아버지 사업까지 물려받을 수 있으니 은수저 인생이라며 부러워하기도 했죠. 하지만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도 그림자는 있는 법. 제 삶에도 몇 번의 어둡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고등학교 시절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형제도 없었고 아버지는 늘 바쁘셨어요. 그런 제게 엄마는 세상 그 자체였는데 엄마가 너무 허무하게도 제 곁을 떠나셨죠. 한동안 깊은 슬픔 속에서 방황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 한 번은 20대 때 학원에서 일하며 알게 된 동료에게 큰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동료를 인간적으로 너무 믿고 좋아했던 사람이었기에 배신감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 동료는 끝까지 저에게 돈을 꼭 갚겠다며 안심시켰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습니다. 결국 그 돈은 받지 못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 때문에 한동안 사람을 믿지 못하기까지 했죠.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 상황은 운이 좋은 편이라는 것을 알기에 늘 감사하며 아버지 학원에서 제 역할과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의 선배였는데요. 후배가 주관하는 학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그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선배, 여기는 제 대학 선배인 최용 씨예요. 지금 국어 논술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어색함 없이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연하였고 작은 학원에서 국어 논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작가의 꿈을 꾸었고 준비를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작가의 꿈을 접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차분한 말투와 지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교육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가까워졌고 그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연하였지만 생각이 깊고 배려심이 많았으며 유머 감각도 뛰어났기에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인물도 나름 멀끔한 편이었고요. 영우 씨랑 있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지용 씨랑 이야기하는 게 제일 즐거워요.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서점에 가거나 학원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며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위로는 결혼한 누나가 한 명 있었고요. 혹시나 홀어머니라서 저를 어렵게 대하시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어머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좋은 짝이 생기다니 내가 복이 많네. 며느리가 아니라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와의 추억을 많이 만들지 못한 것이 늘 한이었는데요. 어머님이 그런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다고 하니 마치 엄마가 다시 돌아오신 것 마냥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제 남자친구가 성실하고 인상이 좋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네라면 우리 딸을 맡겨도 안심이 되겠네. 서로 아끼고 잘 살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영 씨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남자와의 결혼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어둠이 될 줄은 말이죠. 결혼 전 남편은 예전에 작가 준비를 하며 진 빚이 조금 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따로 수입이 없었다 보니 빚이 생겼다고 했죠. 그리고 학원 강사를 하면서 버는 돈은 그 빚을 갚느라 거의 썼다고 했습니다. 모아둔 결혼 자금이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요. 지영아, 미안해. 내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괜찮아. 돈이 뭐가 중요해? 우리 둘이 믿고 사랑하니까 그거면 된 거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남자가 돈이 없다는 사실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제가 이미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기에 신혼집도 따로 필요하지 않았고 살림살이도 대부분 갖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새로 큰 돈을 들일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시작하는 걸로 하고 결혼에 필요한 다른 비용들도 제가 더 많이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돈이야 더 있는 사람이 부담하면 되는 거였기에 결혼은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도 그 사실을 알고는 저에게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정말 큰 신세를 지는 것 같다. 너한테 참 고맙고 우리 영우가 아내 복이 있는 것 같아. 나도 며느리 복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게 복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데 저도 당연히 마음이 너무 좋고 행복했죠. 그리고 결혼 후에도 어머님은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학원 일 때문에 바빴고 남편은 본인 학원 일로 바빠 집안일에는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이 저희 집안일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류했죠. 한 번씩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전문 가사도우미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집안일을 맡기면 된다고요. 어머님, 전부터 저희 집 한 번씩 와서 정리랑 살림 도와주시는 도우미 분이 있으시거든요. 오래되신 분이세요. 그분 부르면 되니까 어머니 힘드시게 저희 집 와서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굳이 왜 돈 주고 다른 사람을 부르냐 하시더라고요. 얘는 살림 그게 뭐라고 돈까지 주고 외부 사람을 쓰려고 하니 내가 있는데 너희 집도 가깝고 내가 와서 살림 도와주는 게 뭐 어렵다고. 모르는 사람 집에 자꾸 들이는 거 아니다. 특히나 신혼집에는 더더욱. 하면서 어머님이 집안 살림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고마워도 좀 부담스러워서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어머님은 제 거절에도 저희 집에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가시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담스럽지 않게 낮에만 오셔서 일을 해놓으시고 저나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는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섬세하고 마음 씀씀이가 넓으신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 싶어 감동했습니다. 저도 감사한 마음에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 뭐든지 챙겨드리려 노력했어요. 어머님과 저는 사이가 두루두루 다 좋았는데 다만 한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고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저는 학원 일에 더 집중하고 싶었고 또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남편과도 결혼 전 충분히 이야기했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좀 천천히 많은 생각을 하고 가지자는 주의였죠. 그리고 어머님께도 결혼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을 때 어머님은 흔쾌히 너희 둘 인생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우리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시고 그릇이 넓으신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신 건지 자꾸 아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특히 저한테요. 지영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지는 게 어떻겠니?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키우는 거에 부담 가지지 말고. 어머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아직 아이 생각이 없어요. 지금 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고 아이 문제는 좀 여유를 갖고 생각해보고 싶어요. 일도 좋은데 여자는 그래도 자기 자식 하나는 있어야 해. 영우도 얼마나 자식이 갖고 싶겠니? 영우 씨도 저랑 의견이 같아요, 어머님. 아이는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했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은 미간을 확 찌푸리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모르는 소리다. 영우도 말은 안 해도 속으론 당연히 자식 갖고 싶어 하지. 네가 대놓고 안 갖고 싶어 하니까 영우도 너 따라서 싫다고 하는 거다. 영우가 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식 낳는 거 싫어하는 남자가 세상 어디 있겠니?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어쨌든 저희 부부 문제니까 저희가 알아서 생각해 보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머님도 끈질기게 아이 타령을 계속 하셨습니다. 어머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 혹시 남편도 어머님과 같은 생각일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자기야, 어머님이 자꾸 아이 이야기 하시는데 혹시 자기도 아이 갖고 싶은 거야? 아니야. 자기도 알잖아. 나는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지내는 게 좋아. 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는 그냥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니까 엄마 마음도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남편 역시 저랑 생각이 같다는 생각에 조금 안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찜찜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몇 년 흘렀을 무렵이었어요. 그맘때 아버지 학원 사업에는 크나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온라인 강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밀려 저희 학원의 입지도 점점 좁아졌거든요. 아버지는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셨는데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를 기록했고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학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 때문에 아버지와 저는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당연히 남편도 알고 있었죠. 그맘때 저는 술을 마시며 남편에게 힘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학원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어쩌면 곧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제 말에 남편은 몹시 놀라더라고요. 뭐? 그렇게 상황이 심각해? 그런데 남편이 이어서 하는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럼 예전에 아버님께서 결혼하고 5년 정도 뒤에 내 학원 하나 차려주신다고 했던 거 그것도 어렵게 된 건가? 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사업이 통째로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는 이 순간에 자기 학원도 안 내주시는 거냐고 묻는데 그 순간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 아버지는 사이도 학원 강사로 일하니까 5, 6년 정도 실력과 운영 능력을 잘 키워서 나중에 학원 하나를 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지금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열심히 배워보라고 하셨죠. 남편도 그때 좋다고 열심히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아버지의 학원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니 그 이야기는 자연스레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지금 학원 전체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게 되겠어? 제 말에 남편은 눈에 띄게 아쉬운 표정이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지.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 어쩌면 이 집이랑 내 차까지 다 팔아야 할지도 몰라. 저는 반은 농담 삼아 한 말이었는데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정말이야? 우리 집까지?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거든. 부부였기에 어려운 점, 힘든 점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던 건데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을까요?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 무렵부터는 유난히 밖으로 돌더라고요.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고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는 거 다 좋은데 잠은 집에 와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 당신이 엄마야? 우리 엄마도 안 하는 잔소리를 왜 당신이 하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정말 왜 그래? 맨날 밖으로만 돌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애가 없어서 그런가 보지 뭐. 애라도 있었으면 꼬박꼬박 집에 들어왔을 텐데. 솔직히 무슨 낙으로 집에 오냐? 애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 그건 서로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한 문제잖아. 상의는 무슨,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당신은 이미 그렇게 결정하고 나한테 통보한 거나 다름없었잖아. 당신이 애 안 낳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결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그냥 그러자고 한 거고. 그런데 어떤 남자가 자기 새끼 싫다고 하겠냐? 결혼했으면 당연히 내 새끼 하나쯤은 갖고 싶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 전으로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똑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제가 아이를 원하지 않다 보니 자기도 마음과 달리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아휴, 됐다. 뭐 갖고 싶다고 가져지냐? 당신 나이도 있는데. 내일 모레면 노산 아니냐고. 그는 한순간에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작정하고 제게 시비를 거는 사람처럼 굴었거든요. 그 시기가 아버지 학원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란 걸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섭섭하고 화도 났죠. 저희 아빠 학원이 잘 될 때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가 사정이 어려워지니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돌변한다는 것이요. 그러던 중 남편에 대한 실망은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큰 돈을 쓴 카드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 그냥 술 먹는 데도 아니고 여자까지 나오는 술집이더군요. 당신, 이게 다 뭐야? 이런 데까지 다니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남의 카드 내역은 왜 함부로 봐? 마음이 적적하고 외로우니까 그렇지. 그런데 가면 여자들이 얼마나 비위도 잘 맞춰주고 재밌게 해주는데. 당신한테 맨날 잔소리 듣는 것보다 100배는 나아. 내가 언제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뭘 어쨌다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볼까? 당신 나이도 많지. 거기다가 예쁘기를 해, 몸매가 좋기를 해. 성격이나 고분고분 착하기를 해. 솔직히 일 열심히 하고 능력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좋아 보여서 당신 마음에 들었던 것도 컸어.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뭐야. 학원도 망해가고 당신은 맨날 잔소리에 바가지나 긁고 내가 안 지겹겠냐고. 남편의 거침없는 말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하고 싶은 말은 훨씬 많은데 참고 있는 거야. 저는 참담한 기분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작정하고 저한테 막말을 퍼부었거든요.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제 물음에도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겠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전까진 남편과 큰 갈등이 없이 잘 지냈는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한다는 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물론 남편이 본인 입으로 제 배경이나 자기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와 결혼했다고 말은 했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마음이 변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여자가 생겼나? 라는 생각도 자연스레 떠올랐죠. 남편은 그맘때 여자 나오는 술집도 많이 다니고 밖으로 돌았는데 여자가 생겨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나 싶은 겁니다. 만약 그렇다 하면 저도 남편과 더는 같이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이혼 가치가 떨어져서 같이 살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는 데다 외도까지 하는 거면 제가 그걸 참고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죠. 다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어떤 확실한 증거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외도를 저지른 거면 저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받아내야겠다 싶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모든 통화 내용을 다 자동 녹음한다는 것이요. 개인 핸드폰으로도 학부모 상담 전화나 학생들 전화가 오기도 하다 보니 혹시나 있을 문제를 대비해서 항상 자동 녹음을 해놓았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남편이 일부러 지우지 않은 이상 남편의 모든 통화 내용은 다 녹음이 되어 있을 테니 그걸 한번 찾아봐야겠다 싶더군요. 그렇게 저는 기회를 봐서 남편 몰래 남편 핸드폰의 녹음 리스트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거기서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더 기막히고 어이없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어머님과 남편의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거였죠. 제가 알던 어머님에 대한 모든 게 다 깨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통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너 정말 어떡할 거냐? 걔네 학원 완전 망해가고 있다며. 아, 몰라. 짜증나 죽겠어. 학원 잘 되는 거 보고 나중에 도움 좀 되겠다 싶어서 장가들었더니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잖아. 아니, 걔네 아빠는 그냥 학원이나 운영하지 무슨 인터넷 온라인 강의인가 뭔가 일버렸다가 그 모양 그 꼴 됐다니. 그러니까 하던 거나 똑바로 할 것이지. 뭘 또 새로운 걸 한다고. 아이씨,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결혼해. 그리고 지영이 걔가 나한테 뭘 하는 줄 알아? 학원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뭐 이 집 팔아야 될 수도 있대. 뭐라고? 너네 신혼집? 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팔면 뭐 어쩌게. 세상에 미쳤네. 나이도 많고 키 작고 볼 거 하나 없는 거. 그래도 학원이라도 잘 된다고 해서 결혼 허락하고 그렇게 예뻐했더만. 이제 와서 보니 완전 속빈강정 아니야. 애도 안 가진다고 버팅기고. 내가 지영이 걔 애 안 가진다는 소리 할 때마다 겉으로는 그래 며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했지만 속으로는 확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거 한두 번이 아니었어. 뭐 그렇게 잘난 사업한다고 결혼해서 애도 안 갖겠대? 결국 이렇게 말아먹을 거면서. 내 말이 그 말이야. 얘 길게 볼 것도 없다. 그냥 갈라서. 그 집 망하다가 너까지 덤탱이 쓰면 어떻게 할라 그래? 막말로 쫄딱 망해서 걔랑 걔네 아빠까지 네가 건사해야 되는 상황 생기면 어쩌냐고. 나도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어. 막말로 가라앉을 배에 뭐하러 같이 타고 있냐고. 아니다 싶으면 헤엄쳐서라도 빠져나와야지. 그래 맞아. 괜히 어정쩡하게 같이 있다가 그 학원 쫄딱 망하기라도 해봐라. 너까지 개고생 같이 하는 거야. 지영이 걔가 요새는 바가지까지 긁는다며.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애랑 사냐?
그런데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너 지영이 걔랑 결혼하면 걔네 아빠가 학원을 해주니 어쩌니 했잖아. 근데 그것도 없던 일 되고 네가 걔랑 결혼해서 얻은 게 뭐가 있냔 말이야. 괜히 이혼하면서 서류에 기록만 남지.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짜증나. 아휴, 마음에 안 들어. 학원 하나 차려주네 어쩌네 생색만 내고. 아이고, 얘기 더 꺼낼 것도 없다. 지금 상황 보니까. 학원 차려주기는커녕 네가 덩달아서 개고생하게 생겼어. 그냥 이혼해. 그래야겠어. 근데 엄마, 솔직히 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것보다 걔 입에서 이혼 소리 듣는 게 나아. 그래야 나도 재산 분할 이야기라도 해보지. 그건 또 그래. 네가 하자고 하는 것보다 걔가 해달라고 하는 게 낫지. 네가 걔 입에서 이혼 소리 나오게 만들어봐.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주 제대로 속썩여보라고. 자존심 세네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이혼하자고 하겠지. 두 모자의 대화를 듣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넘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집 학원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살갑게 굴더니 어려워지자마자 바로 돌변해 제 험담을 하며 이혼 이야기부터 꺼내는 모습에 치가 떨리더군요. 이게 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내가 봤던 건 전부 가면이었구나 깨달았죠. 사람이 이렇게까지 앞뒤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몇 시간이나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해줄게. 이혼.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라면서 잡아떼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요. 마지막인데 그냥 솔직해지자. 당신 이혼 원했잖아. 그래, 이혼해줄게. 구태여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소리 나올 정도로 나 안 괴롭혀도 돼. 지금도 충분하니까. 제 말에 남편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고요. 이걸 어떻게, 내 폰 뒤졌어? 그래, 맞아. 맞는데 지금 이 대화 내용을 듣고도 고작 네 폰 뒤진 걸로 난리칠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말에 남편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엄마랑 아들 사이에 뭔 소리를 못하겠냐. 그냥 속상하니까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지. 시덥잖은 변명하지 마. 이혼하고 싶다며. 가라앉는 배에서는 헤엄쳐서라도 나와야 한다며. 이제 됐어. 너한테 신물 나서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 너랑 너네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나도 이런 소리까지 들은 이상 너랑 못 살아. 근데 재산 분할? 웃기지 마. 이 집은 아빠가 주신 내 거고 딱히 나누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애초에 네가 해온 것도 없고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도 없잖아. 결혼 생활도 5년이 고작이고 재산 분할이니 뭐니 꿈도 꾸지 말고 그냥 협의 이혼하고 갈라서자. 솔직한 말로 나 너랑 너네 엄마가 내 뒷담하고 너 여자 있는 술집 다니고 한 거 싸그리 모아서 유책으로 위자료 소송할 수도 있어. 근데 나 당신한테 너무 질려서 그렇게 질질 끌고 싶지도 않다. 그냥 깨끗이 갈라서자. 남편은 그 와중에도 뭔가 계산이라도 하는 듯 눈알을 굴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치가 떨리게 징그러웠습니다. 뭐 하는데 지금? 뭐 받아낼 거 있나 머리 굴려? 너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원하는 대로 해준다니까. 여기 사인이나 해. 너는 이혼이 뭐 그렇게 쉽냐? 해달라며. 이제 와서 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하는데 머리 쓰지 마. 나 이 녹음 까고 너 유책으로 소송 걸까? 더럽게 진흙탕 싸움 한번 해봐?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굳이 따지자면 본인에게 더 큰 유책이 생길 수도 있으니 소송까진 안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겠죠. 남편은 조용히 도장을 들고 와서 찍더군요. 그래, 좋아, 이혼하자. 서로 이렇게 된 마당에 같이 사는 거 의미 없으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는 이제 끝났어.
저는 힘없이 이혼 서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뒤통수에 대고 말했습니다. 고작 그 통화 내용 듣고 배신당했다느니 어쨌다는지 생각하지 마. 솔직히 우리 엄마도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우리 살림도 많이 도와주셨고 사는 동안 당신한테 잘해주셨잖아. 끝까지 저러더군요. 최소한 사람이면 뒤에서 그런 말 한 거 미안하다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요. 저도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뭐가 속상하신데? 학원 분점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준 거?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안일 공짜로 도와주신 거 아니야. 내가 드린 돈이면 톡 까놓고 전문 가사 도우미 쓰고도 남았어. 그리고 어머니가 사는 동안 나한테 잘해주셨다고? 그러면 나는 못 해드렸어? 옷 사드려, 가방 사드려, 여행 보내드려, 따로 용돈 드려. 나야말로 진짜 너네 엄마한테 할 만큼 했다. 진짜 딸인 너네 누나보다 더. 근데 앞에서는 잘만 받아놓고 뒤에서는 내 욕하고 우리 집 망해간다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너나 너네 엄마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알아도. 말 함부로 하지 마.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참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겠지. 내가 틀린 말 한 게 없으니까. 그래, 그만하자. 이미 끝난 마당에 너랑 입씨름 하는 것도 입 아프고 진절머리나. 이거 접수할 거고 더 이상 같은 집 살 이유도 없지. 이 집에서 네 집 챙겨서 나가줘.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참 허무하고 서글프게 끝이 났죠. 한때는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또 4년이나 부부로 지내왔는데 그때 느꼈던 허무한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했고 그 후 학원 일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하셨고 스트레스가 심해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고요. 그때 저는 사는 게 참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멘탈이 많이 부서지는 것 같았죠. 컴컴한 어둠 속에 갇힌 기분도 들고요. 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려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것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요. 그때 책 같은 것도 일부러 많이 보고 그랬는데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힘든 상황이 생기면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자기 연민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 말이 참 저에게는 산뜻한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이혼하고 학원은 어려워지고 아버지 건강도 안 좋아지셨지만 그냥 그 최악의 상황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하기로 했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니 멘탈은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마치 무슨 보답처럼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형 교육 콘텐츠 개발 회사에서 위기에 처한 저희 학원에 M&A를 제안한 거였죠. 그 회사는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 성장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학원이 가진 교육 노하우와 오랜 기간 쌓아온 지역사회의 신뢰도를 높이 평가한 것이었어요. 너무 좋은 기회였고 다행히 서로에게 잘 맞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학원의 지분 60%를 그 회사에서 인수하는 대신 저희 아버지와 제 자리는 유지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학원의 교육 시스템에 그 회사의 온라인 컨텐츠와 기술력을 접목해 대대적인 리뉴얼이 이루어졌죠. 물론 전반적인 경영의 변화가 있었지만 다행히 변화의 결실이 있었는지 학원 상황은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적으로 죽다 살아난 거였죠. 학원 일이 다시 안정되고 그동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셨던 아버지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 무렵 제 삶에도 따뜻한 햇살이 다시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학원에서 아이들의 심리 상담을 도와주는 지원센터와 연계 제휴를 맺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심리 상담센터 원장이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미 한 번의 이혼을 겪으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당연히 재혼은 생각도 없었는데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힘든 시간을 겪었던 저를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비로소 그의 곁에서 편안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조용히 사랑을 키워나갔고, 마침내 재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지금도 서로 정신적인 지지를 해주며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동네 조용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잠깐 통화를 하러 밖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누군가 카페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황당하게 그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우연히 다시 마주친 거죠. 이혼하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마주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 남편 역시도 저를 발견했고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이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영이 맞지? 오랜만이다.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보냐? 저는 말을 왜 걸지 싶었지만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커피 마시러 왔나 봐. 얼굴 좋아 보인다. 잘 지냈지? 사실 네 소식은 간간히 들었어. 아버님 학원 엄청 잘 된다면서 이 업계에 소문 파다더라. 그래. 역시 아버님이랑 지영이 너는 잘 헤쳐나갈 줄 알았어. 아버님도 여태까지 운영해온 노하우가 있으시잖아. 나도 소식 들으면서 내일처럼 기쁜 것 있지. 라면서 가식적인 말투로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이미 이혼했고 남남인데 지가 왜 기쁜가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답도 하기 싫더라고요. 전 남편은 실실거리면서 다시 저한테 찝쩍거리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기 혹시 카페 혼자 온 거야? 그러면서 엉거주춤 제 앞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단호히 말했죠. 앉지 마. 거기 자리 있어. 아, 그래. 누구 같이 온 거야? 남편이랑 같이 왔어. 제 말에 전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재혼했어? 그런 얘긴 못 들었는데. 재혼한 지 1년 넘었어. 참, 당신도 재혼했다며? 그렇긴 한데. 그때 마침 저희 남편이 통화를 마치고 안으로 오더라고요. 여보, 저희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전 남편을 보더라고요. 전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셔? 있어. 몰라도 돼. 저는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할 얘기 끝났지? 우리는 이만 일어날 거라서. 그럼. 저는 남편 팔짱을 끼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우린 바로 가자. 남편은 전 남편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고 저희는 그 카페에서 벗어났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아빠 학원이 다시 잘 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제가 재혼한 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카페를 나설 때 힐끗 보니 전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멍청한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과 후회가 뒤섞인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저에게 전 남편을 소개해줬던 대학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를 통해 전해 들은 전 남편의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저랑 이혼 후에 시어머니 추천으로 바로 재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재혼한 여자의 친정에서 도와줘서 학원까지 하나 차렸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재혼한 여자 역시 이혼 경력이 있고 아이도 있던 여자라고 하고요. 돈 많은 친정 있는 여자 잘 물어서 재혼하고 학원까지 연 거였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학원 운영은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욕심은 많아서 임대료 비싼 곳에 냈는데 실력이 없으니 자리를 못 잡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빚만 잔뜩 생기고 금방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학원이나 사업을 운영할 만한 깜냥도 안 됐는데 무리해서 열었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 일로 재혼한 여자랑도 사이가 크게 틀어져서 현재는 이혼 얘기가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은 그 여자와 별거 중이기 때문에 집에서 나와서 전 시모랑 같이 산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모든 책임을 전 시모에게 돌리면서 원망하고 허구헌날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저랑 헤어졌고 엄마 때문에 지금 부인하고 결혼했다가 또 이혼한다면서요. 저랑 이혼만 안 했어도 저희 집이 잘된 덕을 보고 살 텐데 이게 다 전 시모 때문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 타령하고 엄마 원망하는지. 들으면서도 참 인간이 덜 됐구나, 참 어린 인간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저희 아빠가 그래도 사위라고 그 인간한테 학원을 하나 차려주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렇지 않길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아빠가 설령 번듯하게 차려줬어도 깜냥도 안 되고 성실하지도 않아서 보기 좋게 말아먹었을 인간이었겠구나 싶더라고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 결코 무언가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 참 생각이 짧고 어리석은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어둡고 힘든 일을 겪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묵묵히 걸어가니까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또 새로운 사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지금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힘들었던 과거는 이제 제 삶의 오답노트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